프랑스 파리의 복잡한 도심 한복판을 자동차 한 대가 유유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은 지금 누군가와 아주 태연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잘 들려요? 하면서 말이죠. 얼핏 보면 그냥 평범한 차 한 풍경 같죠. 그런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전 세계의 통신 전문가들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는 지금 이 순간 지상의 통신망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거든요. 4G도 5G도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어떤 통신 신호도 닿지 않는 상태. 그런데도 그 안의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저 위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해낸 게 누구였느냐? 하늘에 위성을 수천 개나 쏘아 올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아니었고 위성 통화 기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냉장고와 세탁기, TV로만 알고 있던 그 회사, 한국의 LG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다들 엔비디아가 어떻고, 인공지능 반도체가 어떻고, 삼성이 어떻고, SK가 어떻고 하면서 온 세상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던 그 사이에 LG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하늘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통신의 판이, 아니 어쩌면 한국 산업의 판 전체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위성을 그렇게나 많이 쏘아 올린 머스크조차 못 풀었던 숙제를 LG가 먼저 풀어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위성통신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 통신은 전부 땅 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건물 옥상마다, 산꼭대기마다 세워진 그 철탑 있죠. 우리가 기지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휴대폰이 신호를 쏘면 가장 가까운 기지국이 그 신호를 받아서 다시 여기저기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는 이 통신이라는 건 사실 이 기지국이라는 촘촘한 그물망 안에 있을 때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물망이 안 닿는 곳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야 기지국이 빽빽하게 깔려 있으니 걱정이 없죠. 하지만 깊은 산속, 끝없이 펼쳐진 사막, 망망대해 한가운데 이런 곳엔 기지국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워봐야 쓸 사람도 없고 돈만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실제로 지구 표면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이 통신 그물망 바깥에 있습니다. 바다까지 합치면 지구의 대부분이 사실상 통신 사각지대인 셈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무서운 상황을 하나 상상해 봅시다. 어떤 분이 한적한 산길을 혼자 운전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도로를 벗어나 굴렀고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는데 화면 위에 뭐라고 떠 있을까요? 그렇죠. 서비스 안 됨. 신호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겁니다. 아무리 눌러봐야 전화가 안 걸려요. 이럴 때 사람이 느끼는 그 막막함과 공포, 상상이 되시나요?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겁니다. 이게 통신 사각지대가 무서운 이유예요. 평소엔 아무렇지 않다가 진짜 위급할 때 나를 완전히 혼자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에 기지국을 세울 수 없다면 아예 하늘에 세우면 되지 않나? 그 하늘의 기지국이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저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기지국 역할을 대신해주면 산이든 바다든 사막이든 하늘만 뚫려 있으면 어디서든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요. 말 그대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꿈같은 이야기죠. 이걸 어려운 말로 비지상 통신망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NTN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땅 지상이 아닌 비통신망이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땅에 있는 기지국 대신 하늘에 떠있는 위성으로 통신한다.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꿈같은 이야기에는 아주 오랫동안 넘지 못한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위성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그 GPS도 위성을 이용하는 거고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위성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나 여기 조난당했어요. 위치는 여기예요. 이 정도의 짧은 글자를 겨우겨우 보내는 게 한계였던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 애플이 아이폰에 위성 통신 기능을 넣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때도 딱 이 정도였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곳에서 위성을 통해 긴급 문자를 보내는 기능. 물론 이것만 해도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긴 했어요. 하지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급하고 위험한 상황일수록 사실은 문자보다 목소리가 필요하잖아요.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로 다다다 쏟아내야 하는데 그 위급한 순간에 손을 덜덜 떨면서 글자를 한자 한자 타이핑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정작 제일 필요한 통화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왜 문자는 되는데 통화는 안 됐을까요? 여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단순해요. 데이터의 무게 때문입니다. 문자 몇 글자는 데이터가 아주 가볍습니다.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위성까지 신호를 보내는 게 힘든 일인데 짐이 가벼우니까 그나마 겨우 올려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실시간 음성통화는 데이터가 훨씬 무겁습니다. 끊임없이 소리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니까요. 이 무거운 짐을 저 먼 우주까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시키기엔 위성통신에 힘이 붙였던 겁니다. 짐은 무거운데 길은 너무 멀고 좁았던 거죠. 바로 이 벽. 문자는 되는데 통화는 안 되는 이 답답한 벽 앞에서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기업들이 오랫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겠다고 가장 요란하게, 가장 거대하게 도전장을 내민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는 아예 하늘의 위성을 수천, 수만 개를 쏘아 올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려 했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많은 위성을 하늘에 띄우고도 머스크조차 이 대화하는 통화라는 벽만큼은 쉽게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머스크는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 걸까요? 그리고 LG는 그와 정반대되는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 벽을 먼저 넘어버린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딱 하나만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위성이 떠있는 높이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열쇠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편하게 들어보세요. 하늘에 떠있는 인공위성은요, 다 같은 위성이 아닙니다. 어떤 높이에 떠있느냐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크게 두 종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지구에 가깝게 낮게 떠있는 위성이고요. 다른 하나는 정지궤도 위성, 지구에서 아주 멀리 높이 떠있는 위성입니다. 먼저 저궤도 위성, 이건 지구 표면에서 대략 500km에서 2000km 정도 위에 떠 있어요. 우주라고 하기엔 지구랑 꽤 가까운 편이죠. 일론 머스크의 그 유명한 스타링크가 바로 이 저궤도 위성입니다. 가까우니까 장점이 확실해요. 신호가 오가는 거리가 짧으니까 빠릅니다. 통화할 때 그 답답한 지연, 그러니까 말하고 나서 상대방한테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요.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딱 좋은 방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골치 아픈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은 지구랑 가까운 만큼 지구를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뱅뱅 돌아요. 한자리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계속 움직입니다. 90분이면 지구를 한 바퀴 다 돌 정도예요. 무슨 뜻이냐면 내 머리 위에 있던 위성이 몇 분만 지나면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통신이 뚝 끊기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나가 사라지기 전에 다음 위성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또 그게 사라지기 전에 다음 위성이 오고 이렇게 위성들이 끊임없이 릴레이를 해줘야 해요. 그러려면 위성이 몇 개 필요할까요? 지구 전체를 이렇게 빈틈없이 덮으려면 위성이 한두 개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천 개, 아니 수만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렇게 미친 듯이 로켓을 쏘아 올렸던 겁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하늘에 띄웠고 앞으로 1만 2천 개, 더 나아가 4만 개까지 띄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머스크의 방식입니다. 가까운 위성은 빨리 사라지니까 그럼 아주 많이 띄워서 하늘을 위성으로 도배해버리자. 돈과 기술을 앞세운 그야말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을 볼까요? 정지궤도 위성. 이건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무려 36,000km 위에 떠 있습니다. 아까 저궤도가 500km였죠?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거의 70배 넘게 먼 겁니다. 이 정도로 멀리 있으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 높이에서는 위성이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랑 딱 맞아떨어지게 돌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면 위성이 하늘 한자리에 가만히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정지궤도예요. 멈춰있는 궤도라는 뜻이죠. 이게 왜 좋으냐? 위성이 한자리에 딱 고정돼 있으니까 저궤도처럼 수만 개씩 쏘아 올릴 필요가 없어요. 딱 몇 개만 잘 배치하면 지구의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쭉 덮을 수 있습니다. 위성끼리 정신없이 릴레이를 할 필요도 없고 신호가 뚝뚝 끊길 일도 없어요. 아주 안정적이고 든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TV방송이나 기상 관측에 써온 위성들이 대부분 이 정지궤도 위성이에요. 검증된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 정지궤도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너무 멀다는 겁니다. 36,000km. 신호가 이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아무리 신호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해도 시간이 걸려요. 이 지연 시간이 저궤도보다 훨씬 길어집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는 음성통화 같은 데는 영 불리했어요. 말하고 한참 있다가 상대방한테 도착하면 그게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서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다가 끝나는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시죠? 한쪽엔 빠르지만 위성을 수만 개나 쏘아 올려야 하는 저궤도, 머스크의 길이 있고요. 다른 한쪽엔 안정적이지만 너무 멀어서 통화엔 불리한 정지궤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도 통화하려면 빨라야지. 미래는 저궤도야. 다들 그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위성을 더 쏘아 올릴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LG는 남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LG가 선택한 건 놀랍게도 저궤도가 아니라 그 느리다고 다들 외면했던 정지궤도였습니다. 이상하죠? 통화가 목표라면서 왜 하필 제일 느린 방식을 골랐을까요?
여기에 LG의 진짜 무서운 발상의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길이 멀어서 느린 게 문제니까 길을 가깝게 만들자. 위성을 더 낮게, 더 많이 띄우자. 그런데 LG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길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길로 보내는 짐을 가볍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통화가 안 됐던 진짜 이유가 뭐였죠? 사람 목소리, 그러니까 음성 데이터가 너무 무거워서 저 먼 위성까지 실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사실 거리가 아니라 무게였던 겁니다. 짐만 확 가벼워지면 길이 좀 멀어도 빠르게 오갈 수 있는 거예요. 트럭 한가득 실었으면 언덕을 못 넘던 차가 짐을 확 덜어내니까 쌩쌩 넘어가는 것처럼요. 그럼 무거운 사람 목소리를 어떻게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요즘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그 기술, 인공지능, AI가 등장합니다. LG는 AI를 이용해서 사람의 음성 데이터 크기를 확 줄여버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목소리에 담긴 정보 중에서 정말 꼭 필요한 알맹이만 AI가 딱딱 골라내서 아주 작은 크기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그걸 받으면 다시 AI가 원래 목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복원해냅니다. 마치 커다란 짐을 진공 압축팩에 넣어서 손바닥만 하게 줄인 다음 도착해서 다시 원래대로 부풀리는 것과 비슷해요. 짐이 이렇게 작아지니까 36,000km 떨어진 그 먼 정지궤도 위성을 통해서도 목소리가 빠르게 오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웠느냐. LG의 이 기술을 쓰면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속도가 무려 10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10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단순히 짧은 음성 메시지를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랑 사람이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 통신 전문가들이 놀라서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당겨 앉았던 이유예요. 다들 정지궤도로는 통화가 안 돼 라고 못 박아뒀던 그 상식을 LG가 AI 하나로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니까요. 남들이 하드웨어로, 그러니까 위성을 더 많이 쏘는 물량으로 벽을 넘으려 할 때 LG는 소프트웨어로, 그러니까 AI라는 머리로 그 벽을 넘어버린 겁니다. 돈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방식이 아니라 발상을 바꾸는 지혜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타링크로도 안 되는 일이다. 위성 수만 개를 쏘아 올린 머스크가 못 푼 걸 LG는 생각의 방향을 딱 한 번 트는 것으로 풀어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냉장고랑 TV 만드는 걸로만 알았던 LG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하늘 위의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나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쌓아온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LG는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 하늘길을 준비해왔거든요. 이야기는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그때 LG전자는 남들이 별로 관심 두지 않던 한 분야에 조용히 발을 들입니다. 바로 텔레매틱스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자동차를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자동차가 그냥 굴러다니는 쇳덩어리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에 연결돼서 길 안내도 받고 사고가 나면 자동으로 신고도 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받는, 요즘 우리가 커넥티드 카라고 부르는 그 똑똑한 자동차의 뿌리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대단한 돈이 되겠나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LG는 이 분야를 20년 넘게 뚝심 있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LG전자는 이 차량용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4.4%를 기록하며 당당히 세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커넥티드카 4대 중 한 대에 LG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LG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자동차의 통신을 책임지는 조용한 강자였던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계를 놀라게 한 위성 음성 통신 기술이 바로 자동차를 통해 처음 세상에 나왔거든요. 우연이 아니에요. 20년 넘게 자동차의 통신을 연결해온 세계 1위 회사였기 때문에 그 자동차에 이번엔 하늘의 통신까지 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땅 위의 통신을 완벽하게 다뤄본 회사가 이제 하늘 위의 통신으로 자연스럽게 올라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벼락처럼 떨어진 행운이 아니라 20년 뚝심이 만들어낸 필연에 가까운 결과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파리에서 시연한 그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단순히 위성으로 통화가 됐다. 이걸 넘어서는 진짜 놀라운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LG는 여기에 아주 똑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하나 더 얹었어요. 이 플랫폼이 뭘 하냐면 자동차가 지금 어디에 있고 통신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계속 살핍니다. 그러다가 자동차가 기지국 신호가 잘 잡히는 도심을 달릴 때는 그냥 평소처럼 땅 위에 4G, 5G를 쓰다가 만약에 신호가 안 잡히는 터널이나 산속, 오지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통신이 자동으로 스르륵 하늘의 위성으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다시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나오면 또 알아서 땅 위의 통신으로 돌아오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용자는 이 전환을 전혀 못 느낀다는 거예요.
통화가 뚝 끊겼다가 다시 걸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위성 모드입니다 하고 뭘 설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통화하고 있으면 그 아래에서 땅과 하늘을 알아서 오가며 끊김없이 이어주는 거예요. 실제로 LG는 이번에 파리 시내를 이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로 직접 달리면서 통신 환경이 계속 바뀌는데도 목소리가 한 번도 끊기지 않는 걸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그 장면을 체험했고요. 말로만 우리 이거 됩니다가 아니라 진짜 도로 위를 달리면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이러니 전 세계가 놀랄 수밖에요. 이 기술이 열어줄 미래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산길에서 사고 나서 신호가 안 잡히던 그 막막한 상황 기억나시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친 사람이 차 안 화면에 긴급통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됩니다. 손을 덜덜 떨며 글자를 타이핑할 필요 없이 그냥 목소리로 여기 사고 났어요. 사람이 다쳤어요. 위치는 하고 구조대에 바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문자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던 그 다급함이 이제 목소리로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 자동차뿐이겠습니까?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들, 통신이 안 되는 오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으로 지상의 통신망이 몽땅 마비돼 버린 상황. 지금까지 통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 모든 곳이 이제 하늘을 통해 목소리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구 전체를 목소리가 닿는 하나의 세상으로 만드는 거죠. 게다가 LG의 시선은 벌써 그 다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5G 다음으로 6G 시대가 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앞으로의 통신은 땅 위의 기지국과 하늘의 위성이 하나로 합쳐진 그야말로 지구 어디든 완벽하게 연결되는 세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이 6G의 핵심이 되는 원천 기술에서도 이미 앞서 나가고 있어요. 독일의 유서 깊은 연구소와 손잡고 6GS1 아주 높은 주파수 대역의 통신 신호를 실외에서 100m 넘게 보내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위성 음성 통신은 그냥 반짝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LG가 그리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하나로 연결되는 미래통신이라는 큰 그림의 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겠죠. 왜 사람들이 LG가 하늘길을 여는 순간 판이 뒤집혔다고 했는지 말이에요. 세상이 온통 인공지능 반도체에, 스마트폰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만 열광하고 있을 때 LG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하늘길이라는 조용한 길을 20년 넘게 묵묵히 닦아왔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위성을 더 많이 쏴야 한다며 힘으로 밀어붙일 때 LG는 짐을 가볍게 만들면 된다는 지혜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그 누구도 못 넘은 벽을 먼저 넘어버렸어요. 그것도 세계 최초로 전 세계가 지켜보는 파리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증명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흔히 냉장고 회사, TV 회사로만 알던 그 LG가 사실은 전 세계 자동차 통신을 주무르는 조용한 1등이었고 이제는 하늘길 통신까지 세계 최초로 열어젖힌 겁니다. 반도체 강국, 스마트폰 강국을 넘어서 한국이 이제 하늘 위의 통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도 세계를 앞서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의 저력이 또 하나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당겨 놓은 거니까요. 물론 이 기술이 당장 내일부터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시연 단계이고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쓰기까지는 좀 더 다듬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도 못 넘던 그 벽에 처음으로 문을 낸 게 바로 한국의 LG라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 문 하나가 앞으로 얼마나 큰 세상을 열어젖힐지 지켜보는 건 정말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은 늘 가장 요란한 곳만 쳐다보지만 진짜 판을 뒤집는 일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뚝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파리 시내를 달리던 그 자동차 한 대의 통화 한 통이 어쩌면 우리 통신의 역사를 나누는 하나의 장면으로 오래도록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엔 또 어떤 놀라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지 저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반갑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